안녕하세요. 이철환의 노트북의 이철환입니다. 오늘은 행복경제편의 나눔과 배려의 정신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사회를 따뜻하고 행복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친밀하고 협동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야만 합니다. 또 우리 사회에 나눔과 배려의 정신, 그리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가 공유할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만들고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가치의 핵심 구성 요소는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 그리고 나눔과 배려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눔은 주위에 끊임없이 따뜻한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할 것입니다. 나눔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 실행으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눔이란 꼭 돈이 많아야 가능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돈을 많이 벌어야만 나눌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평생 나누지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나아가 꼭 돈으로만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 시선을 나눌 수도 있고 아울러 생각을 나눌 수도 있으며 마음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1998년 하버드대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의 침에는 면역 항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심이나 긴장이 계속되면 침이 말라 이 항체가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하버드생 132명의 항체 수치를 확인한 후 테레사 수녀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학생들의 면역 항체 수치가 50%나 증가했죠. 선한 행동을 직접 하지 않고 보거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후 이러한 현상을 두고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기부는 남을 위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며 조건 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역사적으로 록펠러에서부터 빌 게이츠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업가들이 자선재단 등을 만들어 교육이나 사회복지, 그리고 빈곤 퇴치 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물론 이처럼 거액의 기부 행위도 값지겠지만 기부금은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값집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지금까지 국가나 사회에 기부금을 낸 분들을 보면 돈이 많아서 기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푼푼히 모은 돈이거나 여유가 있더라도 검소한 생활을 통해 절약한 돈을 기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사회봉사활동 또한 바람직한 나눔의 한 유형이 됩니다. 그동안 살아오는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능력들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노후 생활이 얼마나 보람되고 행복하게 느껴질까요? 이는 비록 현역에서는 은퇴의 뒷전으로 물러나 있지만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그래도 자신의 존재감이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봉사활동은 또 우리 중년 세대가 후배 세대들에게 남겨놓은 미완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하는 방편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배려는 인간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으뜸되는 덕목입니다. 배려의 기본 속성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배려가 부족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를 할 때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말만 늘어놓는 경향을 보입니다. 경청하려는 마음가짐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을 들을 때 비로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나 자신과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동질성 이식이 강해서 이런 경향이 농후한 편입니다. 다문화 가정과 가족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태도, 또 세대 간의 문화와 취향이 다른 것을 이해하려 들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의 생각을 강요하고 고집하는 태도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이 양보하기를 강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배려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작은 배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배려는 사소한 관심에서 출발하죠.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다 보면 배려의 sak이 움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배려가 필요한 분야가 적지 않습니다. 앰뷸런스 차량이 긴박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는데 이를 위해 길을 비켜주지 않는 사회는 선진화된 사회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차를 할 때도 배려가 필요합니다. 남의 차선을 침범해서 차량의 문을 열기가 어렵게 만들거나 주차 공간 2개에 걸쳐 차를 세움으로써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 등은 삼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처럼 배려는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해지고 선진화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기부와 나눔과 같은 선행을 베푸는 활동은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라 하더라도 이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부족하다면 그 사회는 결코 행복하지 않으며 선진화된 사회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과 배려의 정신 함양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인성교육이란 마음의 바탕이나 사람의 됨됨이 등의 성품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지, 정, 의를 조화롭게 발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나아가 개인적인 자아실현을 위한 가치교육이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도덕교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인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참다운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키우는 데는 물론 학교에서의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의 밥상머리 교육이 더욱 중요합니다. 행복한 삶의 근원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철환의 노트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